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든든하게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코나 이번에 새롭게 풀체인지되는 코나 차량이 가격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표 보실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들 좀 많으실 텐데요. 제가 가격표를 대신 읽어드리면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격표를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가격표를 확인하실 때 모바일로 보실 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PC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자, PC로 확인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대자동차 차량이니까 현대자동차라고 검색을 하셔서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자, 여기 모델 들어가가지고 SUV 들어간 다음에 디올 뉴 코나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일단 한번 클릭해 보시면 코나 차량의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차량 페이지에서 이 가격표 다운로드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 PDF 파일로 나오겠고요. 이번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땐 한 페이지 살짝 내려보면 이렇게 가격이라고 써져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 페이지를 눌러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옵션이 쭉 뜨는데 이 옵션별로 클릭을 하면 이 옵션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렇게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단어라고 하더라도 한번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화면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1.6 가솔린 차량, 그 다음에 2.0 가솔린 차량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1.6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1.6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던이라는 트림,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라는 트림,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스퍼레이션이라는 트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요 선택 품목이 이제 옆으로 쫙 있는데요. 모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품목이 따로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리미엄에 있는 옵션에서 이거를 진행하려고 한다, 추가 옵션을 진행하려고 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던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모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선택 품목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프리미엄에 대한 선택 품목도 따로 있고 인스퍼레이션에 대한 선택 품목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모던의 옵션들을 한번 쭉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파워트레인과 성능, 안전, 지능형 안전기술, 외관, 내장, 시트, 편의, 인포테인먼트까지 이렇게 크게 또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1.6 엔진을 쓰는데 8단 자동 변속기가 쓰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전자식 변속 레버, 컬럼 타입,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동글동글 하던 거에서 이제는 핸들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벤츠에서 나온 디자인이랑 좀 비슷한 거잖아요. 이런 컬럼 타입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통합 주행모드 기본적으로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전 뭐 이제 따로 얘기할 거 없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능형 안전 옵션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여러분들 잠깐 졸다가 앞에 차가 멈췄을 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은 차가 알아서 멈추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까지 모두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마트 센스 옵션을 넣게 되면 교차로 대항차까지도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까지 굳이 딱 들어가야 될까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안전 사양은 충분히 기본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여러분들 잠깐 이제 한눈판 사이에 차가 넘어갈 것 같으면 얘가 한번 툭 쳐주는 거.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차로 유지 보조 옵션까지, 핸들이 계속 알아서 자동으로 중앙으로 맞추는 그런 기능까지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기본 들어갔고,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관을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LED 헤드램프가 기본적으로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물론 LED 헤드램프에서도 타입이 조금 나눠지는 방식이 되긴 하는데요. MFR 방식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만약에 스타일을 추가하게 된다 그러면 프로젝션 타입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전구들은 노란 색깔이 아니라 하얀 색깔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광고에서 보시면 이제 수평형으로 이렇게 LED 쫙 번지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깡통으로 진행하더라도 뽀대는 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전구들이 다 기본적으로 LED 전구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내장에 들어가 보시면은 LED 실내 등으로 모두 쫙 깔리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휠이 기본적으로 17인치 휠이에요. 17인치 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타일 옵션을 집어넣거나 다른 높은 트림으로 진행하게 되면 휠이 변경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외관 살펴보시면 뭐 이제 크게 뭐 말씀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고, 내장 들어가게 되면요, 클러스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4.2인치 컬러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옵션을 집어넣어서 풀 LED 계기판을 넣고 싶으시다 그러면 모던에서는 진행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죽 스티어링 휠에 당연히 핸들 열선, 손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시트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기본 인조가죽 시트로 적용이 되고 2열은 6대4로 폴딩이 되고, 그 다음에 앞좌석에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건 통풍 시트는 어떻게 할까? 자, 보면 지금 기본에는 통풍 시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추가 품목, 우리가 선택 품목에서도 통풍 시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통풍 시트를 꼭 써야 된다, 특히나 이제 저처럼 이렇게 등치가 큰 사람들은 굉장히 운전을 많이 하면 이제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통풍 시트가 꼭 필요한데 모던 트림에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프리미엄 윗단계 트림으로 해서 진행을 하셔야만 통풍 시트가 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편의로 한번 들어가 봤을 때는요, 매뉴얼 에어컨, 우리가 매뉴얼 에어컨으로 진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에어컨이 온도를 조정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딸깍딸깍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에어컨을 조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USB-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토 홀드도 당연히 포함이 됐죠. 자, 그 다음으로는 수동식 틸트 뭐 이런 거 상관없을 것 같고, 버튼 시동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마트 키로 원격 시동이 된다. 근데 저는 이게 뭐 굳이 그렇게 필요한가 싶긴 한데 그래도 있으면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 전 후방 주차 거리 경고까지 다 들어갔네요. 보통은 후방까지만 나오는 식인데 요즘에 이제 전방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 후방 모니터도 기본적으로 들어갔고, 자, 후방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저 후진 넣었을 때 뒷 화면을 볼 수 있는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패들 시프트로 우리가 이제 지금 기어 변동하는 것도 수동 변동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조정을 하면서 속도를 유지하는데, 자,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설정한 속도로 쭉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항상 전방을 주시해서 운전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행히도 이 트림 안에서 선택 옵션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쓸 수가 있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라는 옵션에 보시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탑앤고 기능까지 포함해서 진행이 되니까 100만 원을 추가하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지금 인포테인먼트를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인치 3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막 100만 원, 120만 원 뭐 이렇게 옵션이 잡혔다면, 지금 이 코나 차량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패키지라고 해서 45만 원이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5만 원이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물론 넣지 않아도 되겠지만 뭐 45만 원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내비게이션만 넣으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통해서 내비게이션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는 곳만 매일 똑같은 곳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한다면 내비게이션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블루링크, 우리가 차량을 미리 시동을 켜놔서 좀 시원하게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을 넣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필요 없으시다라고 하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적극 추천까지는 아닙니다. 자, 우리 지금 모던 차량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그냥 넘어갔는데 차량 가격이 2,500만 원이에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500만 원이면 투싼이나 스포티지 옵션을 좀 넉넉하게 넣은 중간급 정도가 2,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옵션, 이제 첨단 옵션 같은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물가 인상도 당연히 있겠고, 그다음에 부품값 인상도 한 거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개별 소비세 5% 기준으로 해서 2,584만 원이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옵션을 좀 추가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륜을 집어넣고 싶다. 그 다음에 후륜 멀티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고 조금 운전할 때 조금 더 편한 느낌을 좀 느끼고 싶다. 그러시면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과 사륜이 포함되어 있는 205만 원짜리 옵션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코나에서까지 이런 옵션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크게 상관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있고요. 내비게이션 패키지 또한 제가 아까 안내해드렸고, 하이패스 20만 원이면 이것도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무선 하이패스 단말기 같은 것들이 이제 3만 원, 4만 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달아서 진행을 하셔도 되시고, 여러분들이 계약하는 딜러분들한테 좀 서비스 좀 해달라고 하시면 뭐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진짜로 해주는 건가요? 네, 저도 당연히 빼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계약한다 그러면 하이패스 안 달려있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아까 100만 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주행거리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스마트 센스까지는 꼭 넣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만약에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100만 원 추가해도 저는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신경 덜 쓰고요. 피로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 차 1, 2년 쓰시는 게 아니라면 100만 원 추가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장거리 많이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그 다음에 스타일 1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LED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게 되고요. 풀 LED 헤드램프, 좀 더 멋지고 좀 더 잘 보이는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8인치 알로이 휠 들어가고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나 조금 이렇게 외관적으로 봤을 때, 외향적으로 봤었을 때 이거 좀 이뻐 보여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65만 원 추가하는 것도 결코 나쁘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좀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모던의 옵션 아무것도 없이 기본 트림으로만으로도 충분히 해도 괜찮으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바로 프리미엄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모던에 있는 모든 기본 사양이 포함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옵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모던 기본 품목도 함께 적용이 됩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 품목을 본다 그러면 이제 모던에 있는 옵션들까지도 다 나오는 건데 이건 빼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합니다. 자, 그렇게 봤었을 때 외관으로 따져보면 외관에 뭐 이것저것 좀 집어넣는다 라고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전동 시트, 그 다음에 운전석에 럼버 서포트라고 해서 이제 허리를 이렇게 쫙 지지해 주는 거. 근데 저는 있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없으면 또 되게 허전해요. 근데 안 쓰면 또 모릅니다. 네, 있다가 없으면 되게 어색하고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아예 없으면 상관없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좌석 통풍 시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모던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프리미엄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 옵션을 보기 전에 차량가를 먼저 한번 보자면요. 자, 우리가 모던에서는 차량 가격이 2,584만 원이었고 만약에 프리미엄을 진행하게 되면 2,810만 원인데 모던하고 가격 차이가 226만 원이 인상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프리미엄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모던에서 선택 품목으로 들어갔었던 옵션들이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됐습니다.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되면서 45만 원짜리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서 20만 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226만 원이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지금 모던에 있는 옵션 두 가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로 옵션 차이는 161만 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 차이는 161만 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프리미엄에서 161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봤었을 땐 지금 요 전동 시트랑 럼버 서포트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는 뭐 크게 상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워 윈도우가 앞좌석에 들어가고 레인 센서와 뒷좌석 에어벤트가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내가 모던을 할까 프리미엄을 할까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뒷좌석에 에어컨 바람이 좀 나와야 된다, 뒷좌석에 어르신들을 태워야 된다거나 애기들을 태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뒷좌석 에어벤트는 기본적으로 있는 게 좋습니다. 앞에만 바람이 나오는 것보다 뒤에 같이 바람이 나올 때 더 시원하고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편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시다면 프리미엄으로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프리미엄은 이 기본 트림에서 크게 할 얘기는 없고요. 모던에서 선택할 수 없었던 옵션들이 선택 품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번 살펴보면 썬루프도 지금 이 프리미엄 옵션에서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60만 원짜리가 추가적으로 나왔고, 실내 컬러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세비지 그린이나 베이지를 선택하시려고 그러면 여기 프리미엄에서부터 20만 원을 추가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트인 캠이 원래 예전에 나왔을 땐 음성 녹음이 안 됐어요. 근데 요번 빌트인 캠 2가 나오면서 음성 녹음도 가능하게 됐고 여러 기능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만약에 45만 원짜리 블랙박스를 싸제로 다는 것보단 차라리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정품 빌트인 캠 2를 쓰시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45만 원 넣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센스 아까 모던이랑 똑같이 100만 원 추가되는 게 나왔고, 시트 플러스라고 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1열 릴렉션 컴포트 뭐 편안한 거 좋죠. 그 다음에 뒷좌석에 열선 들어가는 거, 만약에 뒷좌석에 사람 태워야 되는데 아까 시원한 바람 에어벤트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시트 플러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뒷좌석에도 열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같이 들어가고, 동승석에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하는 거. 제가 볼 땐 이 시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이나 뒷좌석 열선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거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겠죠? 50만 원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 2를 한번 들어가 보면, 스타일 2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모던에 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방향지시 등 헤드램프 들어가는 거 똑같고, 근데 모던하고 다른 건 18인치 휠이 아니라 19인치 휠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휠이 크면 클수록 뭔가 더 차가 더 커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연비는 좀 줄어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연비 필요 없어, 난 외관이 제일 이쁜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한다면 스타일 2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앰비언트 무드램프 마찬가지로 모던하고 똑같네요. 그러면서 나오는 가격이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 프리미엄에서는 12.3인치 컬러 클러스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좀 디자인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제 문제가 많죠. 우리 그랜저 요번 풀체인지 된 차량 같은 경우에도 계기판이 너무 멋이 없다, 너무 단조롭다라는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그 계기판이랑 지금 거의 똑같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클러스터 진행한다고 하시면 이제 40만 원 추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파킹 어시스트를 추가 선택 가능하게 된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파킹 어시스트라는 옵션을 꼭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클러스터 옵션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파킹 어시스트 옵션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려면 좀 밑에 쭉 보시면 패키지 선택 품목 관련해서 안내해드리는 이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파킹 어시스트가 무엇이냐, 서라운드 뷰 모니터. 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라고 하면 이제 차량을 위로 보는 듯이 해서 주차할 때 굉장히 편하죠. 저는 이 기능을 쓰기 전과 후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서라운드 뷰 옵션을 쓰게 되면 이 옵션 없이는 또 이제 주차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꼭 써야 된다, 우리 지금 배우자가 주차가 좀 하기 불편해해서 이 옵션이 꼭 있어야 된다 하면 클러스터 옵션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파킹 어시스트 옵션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후측방 모니터라고 해서 우리가 깜빡이를 켜면은, 왼쪽 깜빡이를 켰을 때 계기판에 그 왼쪽에 사이드 화면이 보이는 그런 옵션이 바로 후측방 모니터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쓰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좀 꼭 필요한가? 라고 봤을 땐,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아니다. 그러면 고객들한테 추천하는 것도 뭐 굳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측방 주차거리 경고, 후방 주차 중돌 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우리 지금 이거 만약에 이 파킹 어시스트에 들어가 있는 옵션을 쓰려고 한다면 클러스터 옵션이 4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파킹 어시스트 옵션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총 140만 원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이 140만 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꼭 하시는 걸 권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쓰기 전과 이전이 다르다고 했죠. 전 이것 때문이라도 꼭 써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후방으로 주차를 하고 있다가 뒤에 뭔가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보지 못했을 경우 차가 멈춰주는 겁니다. 저 솔직히 전 주차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이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아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고 한 번 날 거, 두 번 날 거를 이 옵션을 통해서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킹 어시스트 옵션은 조금 비싸더라도 꼭 추천을 하고, 심지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정말 필요합니다. 요즘 이제 되게 낡은 건물의 상가 건물 같은 데를 가다 보면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다음에 아파트도 굉장히, 옛날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차하기 굉장히 불편할 텐데, 자, 그냥 그 딱 앞에다가만 세워놓고 이 스마트 키로 쭉 이렇게 뒤로 누르면 바로 차가 이렇게 딱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편하거든요. 여러분들 140만 원으로 신세계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반드시 넣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컨비니언스 옵션도 있는데요. 컨비니언스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추천드릴 만한 옵션이라고 한다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제가 볼 땐 파워 테일 게이트가 좀 고민이 되시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디지털 키도 좀 고민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컨비니언스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좀 뭐 그냥
선택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굳이 꼭 넣어야 될 만한 옵션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파워 테일게이트도 제가 계속 쓰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문 열고 문 닫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빠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무선 충전도 제가 있지만 안 쓰고요. 디지털 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써보면 되게 편할 것 같긴 한데 맨날 키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시동도 켜고 문도 따고 운전도 할 수 있는 거, 60만 원의 값어치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싶긴 하지만 나머지 옵션들이 워낙 좀 형편이 없어서 과연 좋을까는 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프리미엄 옵션까지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쭉 가격표가 나와서 한번 돌아보니까 결론적으로 모던 아니면은 인스퍼레이션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반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유사하게 지금 트림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프리미엄에서 옵션 몇 개 집어넣다 보면 인스퍼레이션은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인스퍼레이션을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자,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3,155만 원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프리미엄과 따져봤을 때 가격 차이가 얼마 나는지 확인을 해보면 345만 원 차이가 납니다. 프리미엄 2,810만 원인데 인스퍼레이션은 3,155만 원이에요. 그래서 345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자, 그렇다면 인스퍼레이션은 어떤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됐는데 345만 원이나 올라간 것이냐라고 보면은요, 여러분들 납득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스마트 센스 100만 원짜리가 여기 이렇게 기본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트 플러스라고 아까 안내해드렸었던 그 시트 플러스 옵션들이 여기 이렇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50만 원짜리로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스타일 2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시면은 19인치 휠도 있었고 헤드램프에 방향 지시 등까지 다 있었잖아요.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같이 있었죠. 이것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 아까 40만 원짜리 클러스터도 여기 기본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컨비니언스 아까 말씀드렸던 60만 원짜리도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냥 다 포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와 무선 충전 시스템, 디지털 키2와 터치 타입 아웃사운드 도어 핸들, 그 다음에 도어 포켓 라이트닝 앞에 있는 거, 요거까지도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자, 지금 총 340만 원의 옵션들, 그러니까 아까 프리미엄에서 나왔었던 340만 원짜리 옵션들이 인스퍼레이션은 그냥 다 포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엄에 들어갔었던 옵션들이 조금만 선택하다 보면 LC 그냥 인스퍼레이션 해버리지 뭐가 돼버리는 게 이 현상이 지금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인스퍼레이션에 이제 기본적으로 옵션들이 이렇게 다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나온 게 있다면 여러분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이번에 지금 인스퍼레이션이 나오면서 추가가 됐어요. 60만 원을 넣게 되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갔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넣는 거 안 넣는 거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고민하고 계신다면 넣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 넣고 싶었다가 다른 차종이지만 없지만 빨리 나올 수 있는 차량이 있어가지고 우리 저거 EV6 바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노래 부르고 계십니다. 프리미엄 사운드만 있었다면 이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회 하시는 것보다 60만 원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선택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톤 컬러 루프 같은 거 집어넣게 되면은 30만 원 추가. 그 다음에 N9 디자인 패키지 3, 그거는 이거는 취향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우리 지금 현재 모던에서 프리미엄으로 넘어가는 거 161만 원의 차이다. 옵션 다 포함한다 치면. 근데 프리미엄에서 인스퍼레이션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리미엄에서 옵션 뭐 한 두세 개 정도 집어넣는다고 치면 차라리 천연 가죽 시트도 쓰고 그 다음에 옵션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인스퍼레이션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괜히 다들 많이 안 하는 거 선택하셨다가 더 그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던이냐 뭐 인스퍼레이션이다 이렇게까지 한번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의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풀체인지 코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나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경쟁 차종인 셀토스
셀토스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셀토스 같은 경우나 이제 코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가격 차이가 극명하게 나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와 지금 현재 코나의 첫 번째 트림인 모던이랑 가격 차이가 비슷합니다. 2,500만 원 선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셀토스에서 더 저가형으로 나온 트림 같은 거를 코나에서는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무래도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셀토스랑 좀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셀토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트렌디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따져봤었을 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우리가 트림을 좀 단순화시키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무래도 지금 현대자동차의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코나에 지금 현재 2,500만 원짜리 모던 같은 경우도 웬만한 옵션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연장해서 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면 프리미엄의 모든 옵션들을 선택했을 경우 인스퍼레이션과 차량 가격이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스퍼레이션이 있는 이유는 자, 우리가 보스 사운드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천연가죽 시트를 사용하실 분들은 인스퍼레이션으로 넘어와라. 그게 아니라면 모던의 모든 옵션을 선택하는 게 거의 풀옵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같은 거를 좀 많이 줄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었을 땐 선택하는 폭이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프리미엄의 옵션을 다 집어넣은 건 풀옵션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천연가죽 시트와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선택하고 싶다면 인스퍼레이션으로 가면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몇 가지 또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번에 지금 가격표를 쭉 보니까 스타일 옵션에 대해서 굉장히 가격이 좀 부담 없이 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모던에 들어가 있는 LED 옵션 같은 것들이 웬만하면 기본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스타일에 많은 가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앰비언트 무드램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걸 선택 안 하고 싸제로 나가서 진행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40만 원, 50만 원은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블루링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좀 욕심을 좀 버린 게 아닌가, 어떤 의중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비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블루링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은 칭찬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가격표 읽어드리고 이제 분석해드린 건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쟁 차량인 셀토스와 코나에 대한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도 제가 바로 준비해가지고 다음 영상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드릴 테니까 꼭 기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든든하게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었습니다. 안녕.